헬리콥터 드론과 미니 드론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새까맣게 변한 하늘,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드론을 띄우는 해병대, 육지에서 드론을 조작하는 특수기동대원들 등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한 미래 전쟁의 모습은 드론으로 시작해 드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쟁용 AI 군집 드론 사용 최초 사례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정파 공격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테러 단체 하마스는 지난 5월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항의 시위를 이스라엘군이 강경 진압한 후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256명, 이스라엘에서 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1일간의 무력 충돌 기간 동안 무려 4,300발 이상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나선 것이죠. 이스라엘이 활용한 완전 자율 군집 드론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통제하고 목표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위성과 정찰 드론, 항공기 및 지상 부대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급받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데요. 하마스가 당했을 군집 드론 공격 상황은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의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드론 떼는 목표 지역의 사람들을 사정없이 타격해 괴멸시켜버리는데요. 함께 작전 중이던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의 공포스러운 파괴력이 잘 묘사되어 있죠.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깨를 움츠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하마스가 중국 디지사의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공으로 넘어온 드론은 중국 디지사의 매트리스 600 프로 모델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드론이었는데요. 테러 단체가 개조해 무기로 운용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를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중국에 간접적으로 경고한 셈입니다. 전 세계 드론 기술력 순위로 따지면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이 1군, 중국과 러시아가 2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디지 등의 기업을 앞세워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용 드론은 주로 중동에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자국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해 선별적인 무기 수출 정책을 폈는데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죠. 뉴욕 바드칼리지 드론 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95개국이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드론 규모만 최소 2만 1000대, 많게는 3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군사용 드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다수의 지상 병력과 특수 장비 등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쪽집게식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한 것과 같이 드론을 조종해 적국의 핵심 인물을 핀셋처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이 사용한 드론의 별명은 하늘 위 암살자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찰용 드론의 경우 일반 전투기와 달리 기체가 작기 때문에 적군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도 적은데요. 운용 단가면에서도 일반 전투기에 비해 저렴합니다. 우리 군 또한 적극적으로 드론을 도입 중인데요.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과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 사격 드론 등이 군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주로 감시나 정찰용으로 활용 중이었던 드론의 역할을 공격 용도로 확대한 것이죠. 또한 K2 소총과 드론을 결합한 형태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공격 드론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30배까지 확대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지상의 표적을 조준하고 사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드론을 향한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요즘, 한국의 행보는 조금 색다릅니다. 드론과 같은 신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스타워즈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부카이크 내 정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의 대규모 드론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예멘 반군이 폭탄을 실은 10여 대의 드론으로 공격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이 집단 공격이 가능한 군집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홍콩의 매체들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려했던 드론 테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잡는 신무기라니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속의 휘황찬란한 레이저 무기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저 무기들이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무기로 만들다니 허황된 가설 같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돋보기로 빛을 한 점에 모아서 검은 종이를 불태우는 것처럼 특정 도구로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를 증폭한 다음 고출력의 빔을 한 점에 밀집시켜 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는 특히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의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격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기존 무기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무기 개발로 선회한 것이죠.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특출납니다. 우선 초속 30만 킬로미터인 빛의 속도로 열 에너지를 발사하기 때문에 표적에 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탄약이 필요 없고 전력 공급만 되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도 기존 무기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한 발을 쏘는데 드는 비용은 1,200원에서 12,000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은 방위사업청이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가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 국산화를 진행 중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는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로 출력은 30kW로 늘어나지만 요격 성능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과 다름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3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블록 1에 비해 50%나 향상된 고출력 무기로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과 함께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은 물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 출력률은 100kW라고 하는데요. 출력률이 중요한 이유는 레이저 출력이 커질수록 명중률과 사거리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후속 제품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편 한화는 레이저 무기 기술 국산화 중 핵심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인 레이저 발진기라고 말합니다. 레이저가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멀리 또한 세게 출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화는 첨단 광원 기술을 적용해 다수의 레이저 빔을 한데 모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고출력의 레이저 광원과 레이저 기반 센서 시스템 연구에 주력해온 한화인 만큼 그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무기,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데요. 무인 전쟁, 우주 전쟁까지 예상되는 오늘날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 우리 군의 행보가 자랑스러워집니다.